반갑습니다. 두피 모발 관리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동안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의 목소리에 집중을 했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고객님들 중에서 한 분은 연세가 70 중반이신데, 원장님 지난번에 주셨던 샴푸가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시카 샴푸, 재생복구되는 시카 샴푸 아니냐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맞다고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머리를 만졌는데도 모발이 굵고 힘이 있어서 샴푸 뭐냐고 많이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분이 원래는 두피 상태가 염색을 한 50년 가까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노화에 의해서 두피도 같이 노화가 돼서 염색을 50년 정도 하니까 두피에 진물이 나고 해서 병원 다니시면서 치료를 했는데도 두피가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염색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셔가지고 제가 매니큐어를 가격대가 조금 비싸더라도 매니큐어를 추천해서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한 거의 6개월 이 정도 됐는데 두피도 완전히 깨끗해지시고 모발도 굵고 힘이 있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염색을 하시다 보니까 파마를 해도 염색의 원리에 의해서 파마가 빨리 풀리거나 해서 사실은 머리카락이 거의 빗자루의 상태나 다름이 없었고, 펌을 하셔도 모발의 베이스가 반복된 염색 시술에 의한 그 기염모다 보니까 약재가 금방금방 흡수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약재가 모발에 닿자마자 이렇게 녹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염색 모발은 반복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염색하시는 모발은요. 그래서 사전 샴푸 필수로 하고 모발 끝쪽 위주로 크림 타입의 LPP나 트리트먼트를 도포해서 건조한 다음에 파마를 해도 사실 모발이 푸석해지거나 끊어지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발의 염색 말고 저희가 이제 매니큐어를 해드리다 보니까, 매니큐어는 흡착의 원리에 의해서 모발 겉면에 이렇게 찰싹 달라붙는 그런 효과로 염색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윤기가 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코팅약이나 매니큐어 약재를 이렇게 염색볼에 짜서 보시면은 반짝반짝거리고 윤기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반복 시술을 너무 겹치게 하면은 모발이 큐티클층이 이게 역으로 벗겨지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매니큐어도 너무 자주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 자주 한다는 게 겹치는 부분이 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샴푸까지 한 달에 한 번 매니큐어 하시고 펌을 하시는데, 이제 그 샴푸를 제가 여행을 가신다 해서 미니 샴푸 샘플을 드렸었거든요. 사실 뭐 이제 샘플이라 해도 요즘에는 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제가 진짜 많이 듣는 말이, 원장님 본품이나 이렇게 샘플 같은 것들 요즘에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그거를 주면 남는 게 있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는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품은 요즘에 SNS나 이런 오프라인에서 디스카운트해서 많이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품으로는 제가 많이 이렇게 이익을 남기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걸 얘기하는 거는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맺는 건데, 그 뿌리는 만큼 우리가 열매가 그 무한대로 열리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고객님께 써보게 함으로써 이런 샴푸도 있구나,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런 향이 나는구나 하는 거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하실 때에도 진짜 이 제품을 고객님께 드릴 때에는 샘플이든 본품이든 다시
재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테스트를 보신 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 지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거에 민감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얼리 어답터처럼 새로운 제품들 쓰는 거 사용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나눠 드리고 그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본 다음에 미용실에 방문하는 고객님들께 이렇게 샘플로 나눠 주거나 아니면은 고객님께서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추천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효과가 좋습니다. 그 효과가 좋다라는 게 구매할 확률 그리고 또는 재구매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샴푸 얼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쿠팡으로 온라인에 떠있는 가격, 네이버로 검색해서 떠있는 가격들 다 보여드리고 원래는 인터넷이 가격이 제일 싸잖아요. 그거보다 더 싸게 제가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품이 아예 인터넷에 안 깔려있는 제품이면 좋겠지만은 그런 제품들이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렸더니 제품을 구매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샴푸가 일단 너무 좋다고 했었고 또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또 제품을 이렇게 선물로 드린 적이 있는데 남편분께서 향도 좋고 트리트먼트 한 것 같은 이렇게 느낌이 든다라고 샴푸를 사용했는데 트리트먼트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을 또 상세히 어떤지 물어봤다고 해서 칭찬합니다. 그렇게 직접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을 하고 나서 사용 후기를 꼭 물어봐야지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또 그 남자분이 파마를 예약을 했었는데 커트만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원하시는 스타일 사진 미리 찾아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고 이제 어떻게 할지 두상 체크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뿌리 쪽에 프론트 쪽에 뿌리 넣고 사이드는 다운펌 하고 이렇게 마무리할 때 앞쪽에 드라이기로 손질하기 쉽게 다운펌 약재를 도포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커트를 하는데 커트를 다 하고 나니까 파마를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옆에서 보시던 와이프분께서 커트만으로도 이렇게 파마한 것처럼 될 수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일단 기분은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공을 들여서 해드렸더니 파마를 안 하는 불상사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파마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근데 두상 체크를 한 번 더 해서 원하시는 스타일 사진 한 번 더 봐서 고객님 두상이 이렇고 이래서 아침에 바쁘시니까 손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 요 다운펌은 펌이라고 해서 모발 끝쪽에 웨이브를 넣는 게 파마가 아니라 고객의 두상에 알맞게 두상 성형을 하고 손질을 쉽게 하게 하는 것도 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해달라고 하셔서 파마를 이렇게 했는데 사이드 쪽에는 이어 투 이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튀어나와서 그 부분 이렇게 죽여드리고 페이스 라인 쪽으로 올수록은 이미 이렇게 안쪽으로 두상 뼈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가볍게만 약재를 도포했고 그리고 앞머리 쪽에 가르마가 이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다운펌 약재 처리를 하고 핑컬핀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 주었습니다. 4개 정도 사용해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해드렸더니 엄청 신기해 하시더라고. 이제 머리를 말려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머리가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가위질이 많이 들어갈수록 가위질의 횟수가 많이 들어갈수록 커트 라인이 그리고 쉐입 커트 형태가
예쁘게 고객이 원하는 대로 고객의 두상에 알맞게 나오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객님께서는요, 3개월 만에 오셔가지고 고객님 많이 바쁘셨는가 봐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바빠서 집 근처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정수리 쪽에 이렇게 그 분수 플러스 안테나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 앞에 있는 남자 머리 남성 커트 전문점에 갔는데 일단 원장님이랑 가위질을 하는 그 횟수도 다르고 그리고 거의 한 10분 컷 이렇게 자르니까 고객의 두상을 생각하지 않고 잘라서 머리가 이 좌충우돌 이렇게 다 뻗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 스포티한 느낌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빨리 지저분해진다. 그리고 손질하기가 어려워서 자주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파마는 무조건 원장님한테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침에 7시 반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의 목소리에 집중을 해보니까 고객이 직접 경험을 해야 재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이 헤어 디자인의 가치를 평가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고객 만족도와 내가 그 미용실을 운영할 때 그 객단가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고객님들의 오늘 저희 미용실에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의 그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또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고 어떤 부분을 또 더 강화시켜야 될지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거의 막바지 수업에 왔으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을 해줘야 될지 미용실 오픈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인턴분 그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미용 그 샵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고객의 경험으로 인해서 미용실의 재방문율과 재구매율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순 있지만 논문을 하나 선정해서 발췌해가지고 제가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찾을 때 이 키워드들을 저희가 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두피 관리로 이렇게 쳤었는데 두피 관리를 치니까 연관 이 해시태그로 심리적 건강, 외모 만족도, 두피 모발, 탈모, 미용, 반영구, 아로마, 모발 이 연관 검색어들이 같이 옆에 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번 읽어봤거든요. 과연 이것들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저는 사실은 반영구는 갸우뚱했는데 두피 관리랑 보니까는 두피 관리는 우리가 탈모 증상 완화, 탈모 예방을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이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안 되면은 반영구로 두피 SMP를 하는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미용이라 하는 게 결국에는 내 마음, 자존감도 높이고 내 마음을 치유하는 요즘에 그런 개념의 서비스로도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피 모발 그 관리 프로그램이 그 심리적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 논문은 두피 관리 고객 경험이 고객 가치, 고객 만족도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경일대학교 대학원 뷰티학과 석사의 나예섬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신 논문인데 제가 이 두 제목만
논문 제목만 딱 보는데 이거 무조건 학생들에게 내가 여러 번 읽어서 쉽게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논문 주제 보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실제로 미용실에서 두피 매뉴얼을 고객님께 이렇게 제안하고 알려드릴 때에 반드시 이 체크해야 될 고객 가치, 만족도, 재방문 의도, 경험 이게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논문을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장에 우리가 초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문 초록과 국문 초록이 있는데 우리는 한글로 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논문이, 국문 초록은요, 이 논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논문은요, 두피 관리 서비스 시장의 확장과 고객 경험의 중요성이 요즘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이 두피 관리 서비스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 요소인 행동, 관계 경험, 감성 경험, 인지 경험, 감각 경험이 고객 가치 만족도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두피 관리 서비스업의 경영자와 마케터들에게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전략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이 통계학적 특성은요, 성별, 나이, 직업,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두피 관리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고객 경험을 행동, 관계 경험, 감성 경험, 인지 경험, 감각 경험으로 구분하여 고객의 가치, 고객의 만족도, 재방문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논문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해서 고객 경험과 고객 가치, 고객 만족도, 재방문 의도와의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의 가설은요, 기존 문헌, 이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책, 신문, 전문서적 다양한 기존 문헌들을 검토해서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가설은 예를 들어서 두피 관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고객은 고객 심리적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들을 정하는 겁니다. 기존 문헌들을 검토해서. 자, 그리고 연구 대상은요. 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두피 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20대부터 60대 성인 464명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도 여러분들 논문을 써봤는데 우리가 그 논문 주제에 대해서 어쨌든 논문 주제에 대해서 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쓸 때에는 거의 설베이 논문이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논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의 수가 우리가 많을수록 어쨌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설을 설정했을 때에도 연구 대상의 수가 작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게 신뢰도 문제에서 걸릴 수가 있어서 연구 대상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연구 기간은 보시면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략 한 달 정도 했고요. 그리고 연구 방법은 온라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해서 자기평가 기입 설문조사를 실시했답니다. 이거는 자기가 직접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저도 이렇게 논문을 썼었는데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미용 자체도 트렌드를 따라가지만 논문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그 논문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AI 시대면 더 많이 급변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논문도 이렇게 변화가 합니다. 예전에 기존의 문헌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논문을 이렇게 쓰면서 아, 이 시대에는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옛날 거 말고 제일 최근에 쓰여진 논문을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2025년이잖아요. 제일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볼 건데요. 이 논문의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은요. 최근에 두피 탈모 미용 시장은 펌과 헤어 컬러 시술 서비스보다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왜냐? 염색 플러스 두피 관리, 그리고 일반 미용실에서도 두피 관리, 병원에서도 두피 관리, 그리고 네일샵에서도 S&P를 하면서 두피 관리, 피부 관리 샵에서도 두피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이 노화로 인한 탈모가 진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보시면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서 한지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2021년에 쓴 논문에서 이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발췌해놨습니다. 최근에 두피 탈모 미용 시장은 펌과 헤어 컬러 시술 서비스는 줄어들고 두피 관리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항노화 두피 모발 관리 시장은 연평균 8.4%씩 상승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두피 탈모 관리 시장과 관련된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19년 정유진의 논문에 의하면 이에 따라서 두피 건강과 관련된 제품 출시가 증가하고 있고 두피 관리 전문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서울연합뉴스 2024년에 서울연합뉴스에서 탈모 관련 산업은 탈모 치료제와 두피 모발 관리 제품, 두피 모발 관리 서비스 시장 등이 포함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탈모로 진단받은 환자는 2018년 22만 5천여 명에서 2022년 25만여 명으로 약 4년 동안 11%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최다은의 논문에 의해서 이 가운데서 20, 30대 젊은 탈모 환자는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탈모 환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탈모 제품 시장 규모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조현영에 의하면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19년 990억 원 선이던 국내 탈모 치료 시장은 2022년에 1,036억 원, 2023년에는 1,024억 원으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 하성희에 의하면 미용 산업에서 두피와 모발에 대한 관리는 다국적 기업의 참여로 인해 그 성장세가 커지고 있고, 시장성을 인지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와 유입으로 탈모 관리 전문점은 시술비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 김태원에 의하면 최근 두피와 모발 문제로 고민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고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두피 문제나 탈모를 겪는 사람들은 주로 대인기피 현상, 사회적 네트워크의 단절 외에도 자신감 부족, 외모 컴플렉스, 무기력 등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강연지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TV, 인터넷 및 SNS 광고와 홍보의 효과로
두피 모발 클리닉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주로 전문 두피 모발 클리닉 병원과 미용실이 연계한 샵인샵 형태 그리고 피부 관리실 등이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07년 조선에 의해서 앞으로 두피 탈모 시장은 프랜차이즈 점포 등의 확산과 전문 병원, 피부 관리실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기존 고객의 중요성도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피 탈모 헤어샵 점주들은 고객 확보와 유지에 대한 비용 부담과 수익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사료가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진짜 엄청 많이 공감을 하는 게 고객 확보와 유지, 이 유지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고 수익성, 우리가 얼마만큼 순이익률에 대해서도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용실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유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사실 동일한 서비스와 동일한 가격으로 우리가 고객을 잘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루하고 무료하고 힘들고 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남들보다 시간을 더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 고객이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 향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논문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구매를 결정하고 서비스 결과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즉 고객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경험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얼리 어답터 댓글 먼저 달면 이거 먼저 보내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경험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기업들은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채로운 경험을 창출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와 또 나오죠.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 마케팅은 스타벅스 등의 커피 전문점, 자동차 회사, 화장품 회사 등 다양한 기업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들 역시 고객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은 고객에게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는 고객에게 즐거움, 익숙함, 독특함 등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전략적 체험 모듈을 제안하였습니다. 근데 고객 경험은요, 고객에게 단순히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과 만족을 끌어내는 중요한 마케팅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문헌에서도 나왔고요. 고객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 마케팅 분야, 나아가서 호텔 및 외식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은 단순한 효용 가치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구매와 소비 과정에 대해서 기대되는 전체적인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추구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객 가치는요,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로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넘어 훌륭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주로 두피관리 제품 품질이나 개별 서비스 속성에 집중되었으며 두피관리 서비스업에 대한 고객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객의 행동, 감성, 인지, 감각 경험이 두피관리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두피관리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대한 연구 역시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은 주로 호텔, 외식업 등 다른 서비스업에 집중이 되어 있고 뷰티 산업, 특히 두피 관리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문에서는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다루지 못한 두피 관리 고객 경험과 고객 가치, 고객 만족도, 재방문 의도 간의 통합적인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두피 관리 서비스가 고객에게 미치는 경험과 가치 판단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두피관리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논문이 쓰여진 데는요. 두피관리 서비스 이용 시 고객이 경험하는 경험 요소, 고객 가치, 경험 요소가 고객 가치, 고객 만족도,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두피 관리 서비스업의 경영자와 마케터들이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객 경험이 고객 만족도로 이어지고 고객 경험이 고객의 가치로 이어지고 고객 경험이 와, 나 다시 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적인 요소들이 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되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자료와 이론을 통해서 고객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운영하실 때에도. 그래서 무조건 이 방법이 마케팅의 이 방법이 맞다. 이 제품이 맞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쨌든 정보나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고객을 설득시키고 아니면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여러분들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들을 서비스에 대한 기술에 대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폭을 넓혀 주시는 것 또한 미용인으로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